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는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UI UX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기술적 얘기를 하려고 이 시간을 만든 게 아니고요. UI UX 소위 우리가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에서 설명되지 모든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칭하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런 UI,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인간사에서 그냥 실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은 뭐냐면 반복이라는 거죠. 어떤 누가 접근을 하더라도 늘 똑같고 늘 하는 일이 비슷하다면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얼마만큼 다양하고 얼마만큼 다채로운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가 아마 UI UX를 설계하는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에게 큰 숙제일 겁니다. 이거를 너무 다양하게 만들면 통제가 안 될 것이고 너무 단순화시키면 그 기능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예를 제일 많이 보는데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생각하는데, 키오스크를 들여다보면 같은 화면, 같은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서 순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진행되는 결과물도 다르게 다 나옵니다. 그 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설계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대학원생 붙잡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그 친구는 프로그래머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디자이너도 아니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파워포인트 PPT를 이용해도 좋으니까 네 스스로 어떤 화면을 하나 설정하고 스크린을 만들고 그 스크린에 진행되는 상황을 디자인도 무시하고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타나는 화면을 한번 설계를 해봐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누가 화면에 들어왔던 첫 화면은 어떤 기능이 필요하지? 하면 뭐 여기는 제목이 놓여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메뉴들이 놓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모양도 이쁘지 않고 아무 어떤 펑션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화면 하나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케이스 1. 이 친구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어떤 화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거기서 또 뭐를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모두 설계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플로우 차트라고 배웠죠. 수학 시간에. 이 플로우 차트가 뭐냐면 출발점에서 끝날 전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거기서 어떤 선택 포인트는 무엇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것을 쭉 정리한 겁니다. 이 플로우 차팅만 잘 해도 프로그램의 절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 차팅이 결국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어떻게 잡아내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가, 소위 경우의 수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경우의 수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서 사람들마다 접근하는 어떤 행위들마다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작업. 그게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서비스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구현해 놓은 것이 우리가 UI, UX. UX는 experience, 이용자의 경험치를 말하는 거니까 거의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아, 내가 감명받았어. 오, 이 친구가 나를 굉장히 배려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의 데이터를 기계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 과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서비스의 거의 90%는 데이터 과학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찾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큐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면 내가 가진 장소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그 경로와 위치, 동선,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돌아가는 모든 문제점과 피드백, 결국 문헌정보학은 서비스 과학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문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감성이 주고받아지고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UI, UX도 알고 보면 논리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처음에는 어설프게 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세련되어지고 단순해지고 하나의 패턴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네가 앉은 자리에서 저 교실 문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죠. 뭐 오른쪽으로 걸었다 이렇게 자기 동선이 나오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상 그 동선 에너지를 최소 소비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 효율성,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문명 발전을 얘기할 때 효율성의 얘기입니다.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 생산성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이게 과해지면 로봇화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로봇 지금 만드는 거 가만히 보면은 그 노동 생산성을 굉장히 함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UI, UX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이게 꼭 컴퓨터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의 그 전문 용어로 표현할 때 UI, UX를 얘기하지만 실은 인간사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사람들이 들고 나는데 불편해 하면 거기에 위치를 바꿔준다든가 심지어 출입 문도 바꾼다든가 또 사람들의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면 색상도 바꾼다든가 서가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외국의 도서관을 갔더니 도서관 천장이 높더라. 그리고 그 가장자리는 2층까지 서비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붙어있는 이 조명으로 아래 서가를 비추기는 어렵던데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죠. 서가에다가 조명을 위에 달아서 항상 서가가 움직여도 조명이 바로 비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을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을 설계하고 조명을 다 달고 거기에 맞춰서 서가를 다 배치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장사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꽂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고육지체로 내는 것이 뭐냐면 서가와 서가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서가를 한 몇 개 더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다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조명이 안 따른다는 거죠. 조명 위치가 안 맞아서 그늘진 곳이 많이 생기고 결국 조명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을 설계할 때는 그러니까 붙박이 설계보다는 조명도 서가 따라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UX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늘 도서관은 쾌적해 보이게끔 하고 서가가 늘은지 줄은지도 잘 못 느끼게끔 해줘. 우리 가끔 그 게임들 얘기할 때 보면 막대기 몇 개를 참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르게 좁혀서 직사각형을 만들어봐.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막대기 조각을 가지고 재배열 하면 직사형도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똑같은 서고에 들어앉아 있어도 이걸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는 공간을 훨씬 넓게 쓸 수도 있고 더 쾌적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이 숨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은 사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도서관을 빌어서 우리가 사서들 대부분 도서관에서 일을 하니까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인문학 공간이 아닙니다. 다루는 자원이 인문학적일 수 있어도 그 공간은 사회관계가 그냥 사회과학적 요소가 담겨 있는 곳이고 그 공간 설계와 서비스는 공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UI, UX는 이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I, UX를 논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다 빼고 필요한 요소를 집어넣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의식의 흐름, 내 행동 패턴들이 잘 반영된 것, 그 공간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담긴 내용, 그게 UI, UX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고 한글은 어순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순이 다르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라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게 뭐냐면 서양 아이들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서양 아이들이 개발한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거는 외래 기술인데 그걸 우리는 강제로 수용하다 보니까 문화적 요소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형되고 가미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아이들에게 책을 주고 여기서 뭘 찾아봐 하고 어떤 키워드 하나 탁 던져주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대부분은 목차를 펴들고 이게 어디쯤 가면 나올까를 뒤져봅니다. 서양 아이들은 책을 탁 뒤집어서 뒤에 새긴 칼에서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직접 들어갑니다. 이게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물을 던져주면 큰 그림에서 생각하고 점점 좁혀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양 아이들은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확장시켜서 키워나갑니다. 그네들 주소책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UI, UX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진 논리 구조입니다. 야, 우리는 왜 주소 거꾸로 돼 있어? 라고 하지만 그네들 눈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짜여진 구조죠. 우리는 그 목차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네들은 색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색인을 개발하는 것 참 취약하죠. 잘 안 되죠. 우리나라 옛날 고서를 뒤져보십시오. 그 고서 어디에도 색인이 없습니다. 근데 서양 아이들 책은 색인이죠. 물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것도 기능이 발전하면서 과학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책의 효율을 높일까, 책의 성능을, 책의 효과를 높일까 고민한 것이 이제 색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UI, UX 얘기는 컴퓨터 얘기를 한다기보다 UI, UX라는 것이 우리 인간사 갖고 있는 모든 행태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하나의 패턴을 시키고 그 패턴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까 하는 부분이 UI, UX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해서는 막 컴퓨터도 배운다 그러고 학원도 다니고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게 별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산학한 친구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너는 어떤 스페셜티가 있니? 잘 못 알아듣어. 난 무슨 프로그램 언어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넌 혹시 은행 서비스를 잘 다룰 수 있겠냐? 아니면 학교 서비스는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 친구들이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짠다는 행위가 기술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작업이구나. 를 느끼라는 거죠.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학이라는 구조를. 대학에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직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 직원들도 2개, 3개의 부서를 같이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좀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전산화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 도서관장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도서관장이 되면 도서관장이라는 직책에 따른 메일도 만들어지고요. 이 인트라넷 공간 사용할 수 있는 제 계정도 만들어지고 삽니다. 제 대학 학과에 제 교수 실무도 살아있고 제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회도 살아있는 거죠. 제가 3가지 제 본업을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보직을 맡고 있다 했을 때 인터넷상에서는 인트라넷 구조상에서는 3개 이상의 계정과 메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매번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개인적인 문제에서 소통이 안 됩니다. 내 개인 정준민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지? 이런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과 그것이 나타나는 아바타, 기능, 보직들을 제대로 잘 운영하면 사람은 사람대로 놔두고 일은 일대로 돌아다니는
인트라넷 안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장도 존재하고 무슨 학과 교수도 존재하고 무슨 위원회 위원도 존재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구조가 딱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정준민을 어사인해 주는 거죠. 3개면 3개, 4개면 4개, 필요에 따라서는 또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럼 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장은 도서관장으로 살아있는데 이게 도서관장이 아니라 정준민으로 딱 셋업돼서 움직이는 순간 정준민이 그 자리를 그만두면 도서관장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도서관장을 만들어 놓는, 그러면서 기존의 과거의 도서관장이 했던 모든 행태가 내 거와 함께 개정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논리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윤곽이 바뀝니다. 한번 보십시오.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들여다보면 소위 말하는 컨비네이션, 조합이 된 게 있죠. 세트 메뉴들. 세트 메뉴를 고르면 자동으로 햄버거도 골라지고 프렌치 프라이도 골라지고 음료도 골라집니다. 처음에는 나는 지금 콜라가 마시고 싶고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바꾸지? 그걸 일일이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들어가는데 한번 거꾸로 접근해 보십시오. 제가 햄버거를 하나 사고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사고 소위 말하는 커피를 하나 딱 주문했다고 합시다. 3개를 딱 누르니까 기계에서 네가 주문한 거는 세트 1이고 세트 1에는 이런 할인이 돼 있어 하고 딱 제가 거꾸로 세트를 딱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집어넣고 그 중에 세트로 구성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명이 갖다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단품을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세트를 주문하고 막 복잡하게 주문하면 한참 지나다 보면은 이거는 세트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햄버거 몇 개, 콜라 몇 개, 프렌치 프라이 몇 개, 뭐 몇 개 딱 주문했더니 지가 세트로 탁탁탁탁 묶어준다면 이건 세트 몇 개, 단품 몇 개가 발생했네. 혹시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 요걸 몇 개 바꾸면 세트가 하나 생기면서 바뀌겠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무엇을 힘들어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게 왜 안 될까 하고 보면은 미국의 맥도날드 매장을 가보면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은 주문이 잠깐만 복잡해지면 주문을 못 받습니다. 막 뒤죽박죽이 되죠. 순서가 바뀌어도 잘 못합니다. 소위 그네들은 그 일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미국 애들 아르바이트를 시키면 그 아르바이트는 딱 정해진 일만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시켜서도 안 되고 시켜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모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시키는 것만 하지 마라. 시키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 일을 하지를 내려다보면서 찾아봐라. 그래야지 내가 이 일을 이런 이유에서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 행태도 좀 바뀔 수 있고 소위 그 편의점의 스텝 매뉴얼도 잘 정돈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는 기계가 먼저가 아니라 기계가 이렇게 시킨다, 이렇게 해야 해. 기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뒤집어 쳐다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시비도 걸어보면서 그 구성을 새롭게 논리 구조를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 제 주된 주장이고, 사스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갈 때 그냥 나는 착해, 나는 인성이 좋아, 사람과 잘 사겨, 그리고 분류 잘해,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를 플로우 차팅 하듯이 만들어내는 작업, 그런 작업이 진행된다면 그걸 말로만 해도 프로그래머라든가 디자이너는 충분히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능력이 떨어지고 디자인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되면 사서가 참여를 해도 끼어들질 못합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전문 용어라든가 사고 구조가 세팅이 안 되니까요. 그때 짚어봐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갑과 을이 누군지를 따지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갑이 아니라 사서가 갑인데 문제는 갑질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서의 말이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도서관 전산화 작업할 때 전산화가 급한 게 아니다 한 것은 뭐냐면 도서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사서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조직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다. 합리화시키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논리를 부여해서 절차를 만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들고 프로그래머와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가 되는데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그냥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제멋대로 최소의 기준만 갖고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이 거의 뭐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달라진 것이 타율에서 달라진 것이 조금 서글플 뿐이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서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좀 더 합리성, 논리성 그리고 문화적 요소를 잘 가미한 그런 플로우 차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